네, 여기 도형에 대한 얘기가 좀 더 필요해서 여기 유형 70번 평행선에 대한 얘기부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평행선은 이제 두 개가 평행한 선분의 직선에 대해서 해당되는 얘기이죠. 예, 그래서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선분 L과 선분 M이 이런 식으로 평행할 때, 이거 이제 평행 짝대기 두 개를 썼었는데요. 이걸 평행하다고 하고, 그랬을 때 어떤 성질이 있었냐면, PAB의 넓이랑 QAB의 넓이가 같다. 예.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요 PAB가 있고, 오른쪽에 이렇게 QAB라는 삼각형이 있는데, 아, 자, 이곳의 넓이가 같대요. 왜 그럴까요? 자, 보시면 일단 밑변의 길이는 같죠? AB로. 밑변의 길이는 AB로 동일하니까 삼각형 넓이 속에서 밑변은 동일하고 높이만 같으면 이제 삼각형 넓이가 같을 텐데 평행해버리면 사실 P에서 직선 M에 이렇게 그을 거죠. Q에서도 마찬가지로 직선 M에 이렇게 그을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평행하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개랑 두 개가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서 밑변이 AB로 같고 높이가 이 친구로 같기 때문에 삼각형 넓이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인데 그 두 개가 다 같기 때문에 예, 똑같은 삼각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넓이가. 이제 이런 것을 관점으로 이제 조금 풀어나가면 될 것 같은데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다리꼴, 아니 삼각형 두 개의 넓이가 하나는 15제곱센티미터일 때 DBC의 넓이를 구해라. 보시면 L과 M이 지금 평행하다는 전제하에 있거든요. 그래서 ABC가 왼쪽에 이렇게 요 놈이 15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DBC, 오른쪽에 있는 요 DBC의 넓이를 구해라 이건데 보시면 얘도 밑변이 같고 높이가 다 이렇게 같잖아요. 음. 우리가 이제 높이라는 것은 A, B 이런 선분이 아니라 어떤 점에서 다른 직선에 이렇게 수직으로 그은 것을 높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높이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ABC랑 사실 DBC랑 같을 수밖에 없어서 DBC의 넓이가 15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평행선의 성질에서 평행선끼리 이렇게 선분에서 다른 점에서 다른 선분에 이렇게 그었다면 그게 직각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 그렇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 요놈 217번도 한번 멈춰놓고 먼저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ABCD의 넓이가 40, ABCD는 이쪽에 요 사각형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렇게 사각형이 있고 요게 이제 40제곱센티미터이다. 그랬을 때 ABC의 넓이, ABC는 요 친구를 의미를 하거든요. 요 친구의 넓이가 24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랬을 때 ACE, 옆에 있는 ACE의 넓이를 구하시오. 요거는 어떻게 볼까요? 예. 자, 보시면은, 아, 여기가 일단 24고, 이 파란색 전체 넓이가 4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의 넓이는 뭐냐면 40에서 24를 뺀 16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이고요. 그 다음엔요. 사실 여기가 16이면은 그 옆에 있는 이 초록색도 있잖아요. 얘도 16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두 개가 평행하기 때문에 이게 밑변이 같고요. 잠깐만. 네, 여기를 그냥 보지 말고 헷갈리니까 여기 말고 자 여기 오른쪽에서 여기가 16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음영 처리된 부분도 16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좀 돌려서 보면 얘가 이제 밑변의 길이 얘가 밑변이고 높이가 사실은 아까처럼 다 이렇게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었을 때 다 높이가 얘랑 얘가 같기 때문에 이 왼쪽이랑 이 초록색이 사실 16으로 넓이가 같겠죠. 위에 거를 돌려놓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더라. 얘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평행선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
이 정도로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닮음에 대한 내용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합동에 대한 얘기는 했거든요. 합동은 이제 겹쳐서 호개어지면, 호개어지는 두 도형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합동이라는 소리는 사실 아예 똑같은 도형을 의미를 하는 거고, 닮음은 이제 알다시피 서로 닮은, 그래서 확대하거나 축소를 해가지고 서로 합동이 되는 관계를 닮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왼쪽이랑 오른쪽이 닮은 관계인데, 왜냐하면 왼쪽 삼각형을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이 오른쪽을 만들 수가 있더라. 이게 닮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두 개가 닮음이라면 대응되는 점과 뭐 각과 변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 각을 뭐라고 하냐면 대응각이라고 불러요. 대응각.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서로 이렇게 대응되는 각들을 의미를 하죠. 그 다음에 점끼리도 대응되는 점끼리를 대응점이라고 부르고 변도 이렇게 대응하는 것끼리 묶으면은 대응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닮음은 이제 기호로 쓰면은 A, B, C랑 D, F가 서로 닮음이다. 이렇게 조금 S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쓰긴 하는데 뭐 수능에 잘 나오진 않고요. 그렇구나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 닮음을 쓸 때 요 대응되는 것끼리 일치해서 쓰는 게 좋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A, B, C 이 순으로 닮음이잖아요. 그래서 D, E, F 이렇게 똑같이 순서대로 써야지 뭐 마구잡이로 D, F, E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D, F, E는 이 반대로 읽는 거니까 저기 있는 A, B, C랑 방향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일치하지가 않겠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22번 정도로만 봐보겠습니다. 자, A, B, C, D랑 E, F, G, H가 지금 닮음이라는 소리인데, 닮음이란 것은 이제 서로서로 대응되는 각이나 변끼리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지금 보시면 A, B, C, D 순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대응이 일어나고, E, F, G, H는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A는 E랑, 그 다음에 뭐 B는 F랑, 그 다음에 뭐 C는 G랑,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는 D는 H랑 이렇게 대응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그에 맞게 대응을 시켜보면 A가 85도니까 여기서 E가 85도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각도가 나와 있는 게 여기 G인데 G가 120도이니까 여기가 120도잖아요. 그래서 C에 해당하는 각도 120도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D가 60도이기 때문에 여기 H가 60도인 것도 알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이렇게 써놨고, 그 다음에 변들도 다 써놔 볼까요? 그냥 하나의 색깔로 쓰겠습니다. 지금, 어디죠? 여기가 4면은 그 초록색이랑 이제 요 H를 이은 게 이제 4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 지금 어디죠? 아, 닮음이니까 지금 몇 배인지 보셔야 되거든요. 보시면 이제 어디야? 요 4라는 것은 요 G랑 H를 이루는 변이고 그거는 여기 왼쪽에서는 C랑 D를 이루는 변이랑 같겠습니다. 그래서 그 닮은 비가 사실 4대 6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대 6, 즉 얘는 이제 2로 나누면 2대 3의 비율로 닮음인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에서 여기가 BC가 3이었기 때문에 오른쪽에서의 그림은 여기 GF가 해당이 될 텐데 왼쪽이 3cm니까 오른쪽은 2cm라고 쓸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닮음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닮음은 이제 닮음끼리 각들은 똑같은데 변의 길이는 이렇게 비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이 얼마인지를 잘 신경 써서 해줘야 되는데 일단 가봅시다. 첫 번째 B가 90도냐 얘가 90도인지 물어봤는데 사실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360도잖아요. 360도에서 나머지 친구들을 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5도 더하기 120도 더하기 60도를 더한 것을 빼봅시다. 그럼 얘는 205도이고 그 다음에 60도 더하면 265도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360에서 265도를 빼면 90도가 절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F가 85도냐? 아까 F 구해놨었던 것 같은데 여기가 85도는 아니죠. 예, 85도. 사실 여기 F는 방금처럼 360도에서 저 120도, 60도, 85도를 더한 걸 빼면은 나올 텐데 아까 360에서 265도를 빼면은 사실
95도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닮은 B는 3대 4냐? 아니죠. 여기 3대 2라고 했었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FG가 2냐? 네, 아까 여기 구해놨었죠. FG는 2가 맞으니까 답은 4번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닮음이니까 두 개의 B가 있거든요. 몇 대 몇인지. 그래서 그 B만 잘 찾고 그 다음에 대응되는 각 길이는 같으니까 그 각도끼리 같다 해가지고 샬라샬라 이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입체도형 닮음을 생략하시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닮음 조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삼각형의 닮음 조건이 많이들 나오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A, B, C랑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이 서로 닮음이다라는 소리인데 여기 왼쪽하고 오른쪽 그림이 닮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응 각들도 지금 순서가 A, B, C 이렇게 가고 있고 그다음에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이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대응되는 변들끼리 이제 맞추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요거 C랑 C 프라임이 서로 비율이 이루어지고 C 대 C 프라임이 뭐랑 같냐면 여기 A 대 A 프라임끼리 같겠고 다 비율은 이렇게 똑같을 겁니다. 그 다음에 B 대 B 프라임끼리 같겠죠. B 대 B 프라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닮음을 쓸 수가 있는데 뭐 여기 닮음에 대한 이제 조건들이 있거든요.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해야 이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음이 되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SSS 닮음입니다. 이제 변들 C랑 C 프라임, A랑 A 프라임, B랑 B 프라임 이것들이 이제 서로서로 어떠한 비율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다 똑같으면 닮음이 일어난다. 뭐 SSS 닮음이라는 건데요. 예시를 들어서 두 개의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두 개 아직 닮음인지는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얘가 1, 2, 1, 3 잠깐 뭐라 해볼까요? 잠깐만요. 예시를 1, 3, 4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 해볼까요? 133이라고 해보고 여긴 266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정확히 각 변의 비율이 뭡니까? 1대 2, 1대 2, 1대 2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들 간의 관계가 똑같은 비율로 나올 때 그것을 SSS 닮음이라 하고 왼쪽의 예시에서는 1대 2 닮음이라고 쓸 수가 있겠더라 라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는 두 개의 변이랑 끼인 각에 대한 이제 닮은 비인데 두 변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끼인각 B랑 B 프라임이 서로 같을 때 SAS 닮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얘가 하나가 삼각형 1, 3 있고요. 얘가 60도. 그 다음에 더 크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얘가 2, 6 있고 60도. 이런 식으로 서로서로 대응되는 변들끼리 1대2, 그 다음에 얘들끼리 1대2, 비율이 똑같고 이런 것처럼 변들의 비율이 두 개씩 똑같고 그 다음에 그 끼인 각, 여기 끼어 있는 각을 의미를 하거든요. 이 친구는. 그게 이제 각도가 같을 때 60도, 60도 같을 때 이게 그대로 곱하기 두 배로 이제 확장이 되는 그림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저거를 SAS 닮음이라고 하고요. 이 A가 이제 앵글이라는 약재를 따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어, 각도끼리 같을 때, 뭐 이제 변은 안 나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얘가 20도, 30도, 여기도 20도, 30도 이런 식으로 각도가 같아 버리면은 어쨌든 변들만 이렇게 확장하면 또 서로 똑같다는 의미여서 이것도 서로서로 닮음이 일어난다. 이것을 앵글 두 개 해가지고 AA 닮음이라고 이름을 붙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닮음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개, SSS 닮음, SAS 닮음, 뭐 AA 닮음이 있다고 합니다. 예, 아무튼 그렇고요. 좀 더 간단한 예시로 22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왼쪽은 이제 삼각형 ABC가 있고 오른쪽에는 DEF가 있는데 사실 얘들끼리 뭔가 닮음인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저 왼쪽에 있는 ABC의 삼각형을 오른쪽으로 뒤집어 보면은 뭔가 닮은 비가 나오는데 보면은 여기 7대 14처럼 1대 2인 저 닮은 비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5랑 10 이런 식으로 1대2 닮은 비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8대 16 이런 식으로 서로서로 두 배인 관계가 보이기 때문에 요 두 개의 삼각형들은 서로 1대2 닮음이란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닮음이면은 이제 대응되는 각끼리 같다고 나야 되는데 지금 요 핑크색 다홍색인가요? 다홍색에 해당되는 각을 비교해 보면 여기가 B고 여기가 이제 F거든요. 그래서 B랑 E가 같은 게 아니고 B랑 F가 같다라고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것끼리 닮음이 이루어진다를 꼭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 B, C랑 D, F랑 같냐? 이것도 대응각을 맞춰서 써야 되는데 A, B, C는 이렇게 반시계로 도는 거고 D, F는 똑같은 곳에서 이렇게 반시계로 도는데 이렇게 돌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A로 출발했을 때는 파란색, 초록색, 다홍색이 나오는데 D로 출발했을 때는 다홍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순으로 나오기 때문에 대응변이랑 각들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닮음인 거를 쓰려면 D, F가 아니고 이 반대로 돌아야겠죠. 삼각형 DFE랑 이렇게 같다고 해야지만 이렇게 A가 D랑 대응되고 B가 F랑 대응되고 C가 E랑 대응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닮은비는 7대 10이냐? 아니죠. 아까 1대 2 닮음이라고 했으니까 닮은비는 1대 2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점 A에 대응되는 점은 D냐? 그렇죠. A가 아까 D랑 이렇게 대응됐기 때문에 D는 맞다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닮음은 무조건 대응되는 각이나 점이나 변을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세요. 이 정도로만 일단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직각삼각형 닮음 좀 넘어가서 이 삼각형의 평행선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행하면은 이제 서로서로 각이 같거든요. 요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요 D랑 이렇게 BC가 평행을 해버리면 사실 뭐냐면 요 친구랑 요 친구가 같고 왜냐면 평행하고 동의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요 E의 각도랑 요 C의 각도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 말이냐면 요 ADE 요놈 삼각형이랑 그 다음에 저 ABC 요놈 삼각형이 정확히 각도 두 개씩이 같기 때문에 AA 닮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AA 닮음인 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풀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이 문제 보시면은 사실 지금 BC랑 D가 평행이라는 전제 하이거든요. 그럼 뭐냐면은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아까처럼 닮음이다 이거예요. 닮음이 이제 닮음비를 쓸 수가 있다 이거죠. 뭐가? x 대 x 더하기 3. x 대 x 더하기 3이 뭐랑 같냐면 오른쪽에 4 대 10이라고 쓸 수가 있다. 4 대 10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이제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런 비율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이 같다 해서 풀잖아요. 내항끼리 곱하면은 4x 더하기 12가 되겠고 외항끼리 곱하면 10x가 되기 때문에 얘 넘기면 6x가 12 해가지고 x를 2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행선이 나오면은 AA 닮음이기 때문에 비율 관계 써서 적용할 수가 있겠더라 라는 말이 되겠고요. 그래서 아래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보면 이제 BC랑 D가 평행하다는 얘기거든요. 이 친구랑 이 친구가 평행하다. 그래서 저 ADE랑 이 ABC가 똑같이 닮음이에요. 그 닮음비가 지금 몇 대 몇이죠? 6대 9이기 때문에 닮음비는 6대 9, 즉 2대 3이라고 쓸 수가 있겠더라. 그러면은 이 D 대 BC의 길이의 비도 얼마냐면 이제 똑같이 2대 3이어야 할 거거든요. D 대 BC의 길이의 비. 그래서 지금 BC에 해당하는 게 이제 10이니까 요것이 3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면은 1에 해당하는 비율은 3으로 나누면 4의 길이에 해당하니까 D는 지금 2에 해당한다 했잖아요. 그럼 2에 해당하려면 2를 곱한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의 길이는 8이라고 쓸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비율 관계 이용을 해서 주어진 길이가 나와 있으면은 실제로 적용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괜찮은 것 같고요.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34번 같은 것도 사실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얘도 한번 봐보죠. BC랑 D가 평행하대요. 평행하기 위한 조건이긴 한데 어쨌든 그게 그 말이죠. 어, 요 BC랑 D가 서로 평행하다. 얘는 이제 어떤 걸 쓸 수가 있냐면 물고기 모양은 항상 이제 닮음인데 여기 물고기, 그 다음에 아래 물고기 이 두 개를 보시면은 다시 위에 이게 평행하고요. 그럼 평행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억각끼리 같잖아요. 얘랑 이 각이 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랑 여기가 각이 같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거랑 요 아래에 있는 것은 서로서로 AA 닮음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AA 닮음. 그래서 서로서로 닮음이기 때문에 우린 닮음비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 근데 막 적용하면 안 되고 대응되는 각 똑같은 변끼리 닮음비를 적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뭡니까? 요 파랑색 각을 마주보고 있는 변은 여기 3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아래서도 파란색 마주보고 있는 변인 요 AB랑 사실은 닮은비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3대 AB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3대 AB라는 이제 길이의 비율은 뭐랑 뭐랑 같냐면 여기 초록색 있잖아요. 초록색을 마주보고 있는 여기 2와 여기서 초록색을 마주보고 있는 변은 요거인데 이 친구도 이제 전체 6에서 2를 빼니까 4거든요. 예. 그래서 초록색 위에 초록색에서 마주보는 변은 2고 아래 초록색에서 마주보는 변은 4이기 때문에 2대 4랑 같다 해가지고 저기 얘는 1대 2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3대 AB가 1대 2니까 요 내양이고 외양이고 하셔가지고 AB는 6이라고 바로 구할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평행한 두 개 선분이 그어져 있는 요런 물고기 모양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이런 물고기 모양은 서로 닮은 비가 있어가지고 그 닮은 비가 뭐냐면 사실 요거 대 요거가 아, 여기 대 여기라는 이제 식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도 닮은 비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가계 이등분선이라는 내용이랑 중점, 그 다음에 무게중심. 이제 무게중심을 좀 해보려고 닮음을 보고 있는데, 아, 예. 이어서 가계 이등분선 유형 7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 그림만 보시면 되는데, 각을 이제 이등분한다라는 소리거든요. 요 왼쪽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 하나가 있는데, 요 A라는 각도를 이렇게 그어서 이 두 개의 각이 똑같도록 그래서 각을 이등분한다 해서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요. 그랬을 때 어떤 성질이 있냐? 결론부터 말을 하면은 AB 대 AC 요놈 대 요놈의 길이의 비율은 뭐랑 뭐가 같냐면 BD 대 DC, BD 대 DC의 비율과 같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 각의 이등분선일 때 항상 성립할 수 있는 식입니다. 이거는 원래 이제 닮음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기는 하는데 증명은 간단하니까 한 번만 봐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각을 이등분하는 삼각형이 있다고 했을 때요.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뭐죠? 이 A랑 평행한 선분 한번 그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B랑 평행한 선분을 저쪽에 이런 식으로 그어서 평행사변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행사변형. 그렇고요. 그래서 어떤 짓을 할 수가 있냐면 이걸 이어가지고 평행사변이니까 여기 끝에 닿을 거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뭘 할 수가 있냐면 사실 이 두 개가 지금 평행하니까 얘를 기준으로 억각입니다. 얘가 여기 각이랑 사실 같아요. 그러면은 이 파란색 각도는 사실 저기도 파란색 각도이기 때문에 이등분 삼각형이 되고요. 그래서 얘가 B니까 얘가 B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괜찮은 거 같고요. 지금까지 잘하고 있나?
잠깐만요. 예, BB 이렇게 나왔고, 조금 뭔가 이상한데? 음, 그래서 지금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요 삼각형이랑 이제 요 삼각형이 또 물고기 모양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모양이니까 닮음을 쓸 수가 있겠다. 뭐끼리 마주보는 것끼리. 여기를 C고 여기를 D라고 해볼게요. 길이들을. 그래서 여기 마주보는 게 사실은 요놈이고 여기 마주보는 게 요놈이 D잖아요. 그래서 C 대 D가 뭐랑 같냐면은 사실 여기 평행한 요 두 개끼리 A 대 B랑도 같겠잖아요. 그래서 그게 A 대 B랑 같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증명이 끝나긴 하는데 CD가 아까 놓은 여기가 C고 여기가 D라고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 대 B가 C 대 D라는 게 닮음을 이용해서 증명이 된다라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여기가 이제 평행한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생각을 해보니 이렇게 한쪽만 평행한 걸 그어가지고 증명을 하면 될 것 같고 닮음인 물고기 모양 그려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되는가만 좀 아시면 돼요. 잠깐만 근데 녹화가 잘 되고 있었군요. 깜짝. 예. 그래서 오른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2등분이고요. 가게 2등분이고 지금 보시면 이 길이의 b가 8대 6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8대 6은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요 아래 4대 요놈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DC라는 길이를 x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요놈의 비율이 4대 x라고 쓸 수가 있다. 왜냐하면 가게 2등분선 성질이다 이거죠. 가게 2등분선 성질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요거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이 같다 해가지고 6, 4, 24랑 8x가 같다라고 쓸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x는 3이라고 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도 이런 가계 이등분선 점점 이 귀여운 점점이가 보이면은 비율 관계만 잘 쓰면 돼요. x 대 12가 요놈 대 요놈이랑 같다. 근데 이거 6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가 4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 x 대 12라는 비율은 여기 4 대 6이라고 쓸 수가 있다 이거죠. 4 대 6. 그래서 내항이고 외항이 같다 해가지고 48은 6x라고 쓸 수가 있겠다. 그래서 x는 8이라고 쓰면은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가계 이등분선 성질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요. 유형 78번 정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중선 정리라는 내용인데 삼각형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도형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일단 삼각형을 다시 한번 그리죠. 뭐 이런 식의 삼각형이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어떤 짓을 할 수가 있냐면 AB의 중점을 잇고 AC의 중점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이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중점이라고 해볼게요. 각각 MN. 그럼 중점이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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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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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같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성질이 성립을 하냐면 사실 여기가 1대 2의 비율이잖아요. 중점이니까. 그다음 여기도 1대 2의 비율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A라는 각도는 똑같고요. 그래서 뭐냐면은 여기 AMN이랑 ABC라는 친구가 SAS 닮음인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닮았다 이거죠. 그래서 뭘 할 수가 있냐면 여기 MN과 사실 BC도 서로 평행해 가지고 서로 1대 2의 비율을 가진다고 쓸 수가 있다 이거죠. 이걸 바탕으로 그냥 읽으시면 되는데 1번은요. 보시면 삼각형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여기 DB가 있고 하나는 여기 ABC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보시면은 중선이거든요. 11, 11, 12, 12니까 다 중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1대 2의 닮은비다 이거죠. 여기도 1대 2의 닮은비. 그러면 여기 x에 해당하는 길이는 10의 2배라고 쓸 수가 있다. 그래서 x는 20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도 오른쪽에서 보시면은 얘도 중점이거든요. 7대 14.
그러면은 이 x랑 10의 관계도 서로 2배가 차이 나니까 x를 5라고 쓸 수가 있겠더라. 삼각형의 중선정. 따지고 보면 이제 할만해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씩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도로 하고 예, 무게중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무게중심이란 얘기를 하기 전에 중선이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선은 이제 삼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삼각형 ABC에서 BC에 어떤 중점이 있을 거예요. 이걸 갖게 되는. 그랬을 때 A에서 이 중점 M을 이렇게 이은 선, 이 친구를 중선이라고 합니다. 어, A 기준으로 마주보고 있는 변에 대해서 중점이 있을 텐데 그 꼭지점과 중점을 이은 그 선을 중선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랬을 때 이제 무게중심의 정의는 뭐냐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서 무게중심 얘기를 많이 썼죠. 뭐 자동차에서도 무게중심이 잘 맞아야 배분이 잘 돼 있는 뭐 자동차가 이제 좋다고 하고 또 뭐 우리 인간 몸에서도 무게중심이 잘 맞아야 뭐 신체 활동 혹은 이제 관련 운동을 잘 할 수 있다고 하죠. 아무튼 뭐 무게중심에서도 삼각형의 무게중심에서도 비슷한 정의인데 여기서는 삼각형의 세 중선의 교점이라고 무게중심을 정의를 합니다. 그럼 뭔 말이냐면 이렇게 ABC가 있는데 중선이란 것은 A를 기준으로 BC에다가 이렇게 중선, 즉 중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긋는 거고 그 다음에 B를 기준으로도 AC에 이렇게 딱 두 개가 이등분 되도록 나눈 선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C에서도 AB에 중선을 그었을 때 사실 이게 다 겹치는 걸로 증명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딱 그어가지고 얘랑 얘가 같도록 하는 선이 중선이다. 그러면 이렇게 만나는 점이 가운데 생길 거예요. 이 친구를 뭐라고 부른다? 무게 중심이라고 얘기를 부른다 이거예요. 예, 무게 중심. 그래서 이제 세 중선의 교점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이 무게 중심의 용어를 G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G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성질이 조금 생기냐면 무게중심의 증명은 닮음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냥 결론만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꼭지점으로부터 무게중심까지 이 길이와 그다음에 이 무게중심과 이 중선으로부터의 거리의 비율이 항상 2대 1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예. 뭐 다른 쪽으로 봐도 이 B에서 여기 중심까지의 거리, 여기가 이제 2대, 그다음에 여기 무게중심에서 다른 변, 저기까지의 길이가 2대 1. 이런 식으로 비율 관계가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고, 어, 여기 예시요. 점 G가 무게중심이라고 했을 때, 이 GD는 어떻게 구하냐? 이게 뭐라고요? 삼각형 꼭지점에서 무게중심까지의 거리와 그 무게중심과 이 다른 변, 이 비리가 2대 1이다. 그래서 2에 해당하는 게 6이니까 1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 3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GD의 길이는 3이 되겠더라. 이런 식으로 무게중심의 정의와 예, 그것들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봤고요. 어, 그래서 이 246번 정의 정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점치가 ABC의 무게 중심일 때 x, y의 값을 각각 구하라고 하네요. 자, 지금 G의 역할이 C에서 이렇게 내리고 그다음에 G에서 다시 내려오는데 이게 몇 대 몇이라고요? 1대 2라고 했죠. 그러면 x는 당연히 3의 2배니까 6이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예. 그 다음에 저 y를 구하라는데 y 역할은 지금 보시면 이 변에서 b에서 g를 향해 이렇게 또 그어가지고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무게중심은 중선들의 교점이기 때문에 여기 AD랑 여기 DC의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DC는 저기 왼쪽의 길이랑 같은 5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X는 6이고 Y는 5다 해가지고 무게중심의 그 정의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예,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가서요.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이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쭉쭉 넘어가서 닮음인 도형에 대해서 녹화가 잘 이렇게 되고 있고요. 닮음인 두 도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죠? 한 요 정도까지만 일단 보도록 할 텐데, 자, 우리가 이제 아까 닮음인 두 삼각형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면 이런 식으로 있었을 때요. 아, 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였으면 서로 닮음일 때 이것을 닮은 비가 1대 2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구하고 싶은 것은 그 닮은 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넓이 비도 이용을 하고 싶다 이건데, 예를 들어 이 직사각형에서 예를 들어 보시면 두 개가 닮은 도형이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닮은 비가 m 대 n이면은 넓이의 비는 그것을 이제 제곱해서 하시면 된다 이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아, 뭐 여기 한 변의 길이들을 다 MA, MB라고 했습니다. 그냥 좀 더 쉬운 예시로 할게요. 좀 직사각형이 두 개, 직사각형도 닮음일 수가 있어요. 그냥 확장하면 되기 때문에. 뭐 여기 길이를 A, 여기 길이를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닮은 B가 만약에 M 대 N이라고 한다면 요 변의 길이는 그대로 M배 하면 되기 때문에 MA라고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쪽 변도 MB라고 쓸 수가 있다 이거거든요. 그랬을 때 각각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A 곱하기 B 해가지고 AB라고 쓸 수가 있다 이거죠. 오른쪽 사각형의 넓이는 MA 곱하기 MB거든요. MA 곱하기 MB. 식을 좀 정리하면은 M이 두 개 있으니까, 잠깐만, M 대 N이었으니까 이거 N이네요. 그래서 둘 다 똑같은 M이 아니고 저기는 NB라고 써야 됩니다. 예. 그러면 넓이 정리하면은 N 곱하기 N 해가지고 MN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는 AB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뭐냐면 왼쪽 사각형에서 오른쪽 사각형으로 갈 때 몇 배가 M 곱하기 N의 비율로 같다 이거거든요.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저 M 곱하기 N의 비율로 가긴 했는데, 음, 지금 닮은 비가 조금 안 맞네요. 지금 이렇게 M을 곱하고 N을 곱하면 그게 닮은 비가 아닌데, 이게, M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 이 왼쪽 사각형의 길이들이 M이고, N에 해당하는 것은 오른쪽 사각형의 N이란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뭐 1대 2면은 똑같이 두 배를 다 2A, 2B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조금 이상하게 했네요. 문자가 헷갈려가지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 예, 헷갈리니까. 자, 여기 길이를 뭐 A, B라고 해볼게요. 닮은 B를 그냥 헷갈리지 않게 1대 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른쪽 사각형의 길이들은 두 배 해야 되니까 2A 대 저기 2B라고 쓸 수가 있겠죠. 2A랑 2B. 그러면은 왼쪽 사각형의 넓이는 A 곱하기 B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오른쪽 저 사각형의 넓이는 2A 곱하기 2B라고 쓸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2A 곱하기 2B는 뭐예요? 4 곱하기 AB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AB에다가 몇 배를 4배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닮은 비가 1대2면은 넓이 B는 그것의 제곱을 곱하면 되거든요. 1대 4라고 해가지고 원래 친구의 넓이가 AB면은 이렇게 닮음이 사각형의 넓이는 4배 해가지고 4AB라고 쓸 수가 있다. 사실 이제 닮은 비는 다 뭡니까? 그대로 곱해지기 때문에 두 번 곱해지기 때문에 제곱을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예. 그래서 여기 문제로 가보면, 자, 서로 닮음이고요. ABC의 넓이, 요 왼쪽 삼각형의 넓이가 32제곱센티미터라고 할 때 오른쪽 DF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래서 지금 닮음이라고 했으니까 그 B를 써보면 4대 6이라고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닮은 B는 4대 6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다른 말로 뭐냐면 2대 3이거든요. 2대 3. 2대 3은 다른 말로 이제 1을 기준으로 1대 2분의 3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넓이 B는 저렇게 해놓고 그냥 제곱만 하면 된다 했어요.
1대 4분의 9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왼쪽 삼각형이 넓이가 얼마니까 30이니까 얘는 32대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 x라고 해보면 요 식이 통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내항이고 외항이고 해주시면 x는 4분의 9 곱하기 32를 해가지고 약분하고 8이랑 9 곱하면 72. 그래서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는 72라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닮은 비가 주어지면은 그것을 이제 제곱 해가지고 조금 하시면 된다 이거거든요. 음. 마지막은 이제 헷갈리긴 하는데 아무튼 길이의 b는 넓이 구하려면 길이 곱하기 길이니까 그게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길이 b인 닮은 비를 제곱 해가지고 그냥 곱해주시기만 하면 그게 넓이가 된다. 일단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닮은 위주로 보기는 했었는데 어, 여기까지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시고 그 다음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